홍티예술촌이 올해 첫 입주 작가 릴레이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엿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꽃샘 추위로 봄꽃이 지각 개화한 데 이어 여름 장마철이면 개화하는 수국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 년 넘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중국 SNS에 게시해 전파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획보도 힘내 CEO. 오늘은 도심에서 고품질의 표고버섯과 채소를 생산해 스마트팜의 선도주자로 불리는 도시농사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서부산의 창작 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이 올해 첫 전시공간 운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감정과 관계를 표현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안에 큰 개미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개미집에선 일정한 신호음도 들립니다. 공중에는 기괴한 형상의 물체도 떠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 전선 등을 정리할 때 쓰이는 케이블 타입니다. 그 안엔 부드러운 재질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구조를 내외부를 나누는 껍질이라는 은유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껍질이라는 어떤 인식하기에 좀 쉬운, 접근하기에 쉬운 부분만을 보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타들어가고 동물들도 놀란 모습입니다. 반대편엔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숲속에 한가롭지만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작가는 강원 산불 지역을 지날 때와 등산했던 어느 숲속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홍티예술촌의 입주 작가들의 올해 첫 릴레이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릴레이 개인전을 시작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라고 이제 무지개 공단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작가님들과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8명의 입주 작가가 오는 11월까지 연이어 개인전을 열며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봄철은 꽃샘 추위와 때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나는 등 기온 변동이 매우 컸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탓이었을까요? 여름 장마철이면 개화하는 수국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4만 주에 이르는 수국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가덕도 외양포 야생화단지입니다. 6월부터 개화해 장마를 알리는 수국이 만개할 시기지만 꽃보다 파란 이파리가 많습니다. 대체로 다 늦은 것 같아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덜 폈네요. 예. 사진은 뭐 한 30% 폈다는데 아직 뭐 30%까지는 안 되고. 수국 생육이 부진한 이유는 겨울철 가뭄과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곳 야생화 단지의 경우 개화가 늦어졌다기보다는 생육 자체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산 지역은 올해 3월에도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는 등 최저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겨울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식이 맞춰야 되는데 가뭄에 또 그렇고 또 이제 꽃망울 터질 때 그 촉 나올 때 시기에 3월달에 너무 추위에 그래갖고 꽃이 좀 피는 과정에서 또 얼어갖고 죽은 것이 많고. 한편 태종대 수국축제는 6년 만에 재개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태종대 유원진의 태종사일원에서 4천여 그루의 수국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26일 오후 1시 21분쯤 사하구 신평동 24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단순 연기 흡입 증상을 보인 3명은 간단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1년 넘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중국 SNS에 게시해 전파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발각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숨막히는 바깥 온도보다 더 무서운 실내에서 지내는 쪽방 주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더욱 치명적인데요.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가 쪽방 주민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실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명대 건축학과 이종원 교수가 IoT 센서 기반 대구 쪽방의 주거 환경 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쪽방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선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0가지 환경 요소를 측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WHO 기준 1000ppm을 초과하는 시간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미세먼지는 기준치의 2~3배를 웃돌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유기화합물은 거의 모든 집들에서 나쁘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PM,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집은 되게 나쁜데 대부분 좋은 집도 있고. 경북대 유지혜 연구교수와 김성경 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는 폭염과 열대야로 쪽방 주민들의 수면 부족과 온열 질환, 열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여름철 쪽방 실내 온도는 평균 32.1도, 최고 40.1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실내 체류 시간은 17시간으로 매우 긴 편인데 열대야로 인한 평균 수면 시간은 4.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또 쪽방 주민 조사 대상자의 82.6%가 덥다고 느꼈고 78.6%는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68%가 불편하지만 참는다고 밝혀 심리적 체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서 냉방 설비의 운영이 부담된다는 것은 저희 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주민의 70%에 육박하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참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체념하고 이런 수용하는 상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갈수록 폭염 일수가 더 길어지고 기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지금 이 기후위기가 어떤 건강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 기후위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후위기 속 생존위기에 직면한 쪽방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 정책 시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입니다. 일반 현수막 원단들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되는 게 보통인데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친환경 현수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출력기가 좌우로 움직이며 글씨를 입힙니다. 입력한 대로 바닥에 천천히 쌓이는 원단들. 5분 만에 현수막 한 장이 완성됩니다. 일반 현수막이 아닌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단은 일반 현수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친환경 현수막에 사용되는 환경부 인증 원단인데요.
언뜻 보기에 두 원단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일반 현수막 원단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원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일반 현수막 원단은 땅속에서 생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지만 이 친환경 원단은 땅속에서 6개월이면 90% 이상이 생분해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일반 폐연수막은 연평균 186톤에 달합니다. 이 중 52%는 매립 소각됐습니다. 소각할 경우는 제작부터 한 장당 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반면 친환경 현수막은 쓰이고 난 뒤에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됩니다. 형태는 그동안 일반 폐연수막으로 흔히 만들었던 마대자루나 시장 가방이 아닙니다. 건축자재나 서랍장 등의 생활용품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친환경 현수막은 그걸 만드는 데에서도 친환경이고 그거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면서 또 다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20곳 지정했습니다. 아직은 공공 현수막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민간에도 친환경 원단과 잉크 사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일반 원단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향후 구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장벽이 있고 인식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오개 광고 사업자분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설치를 하면서 이게 단가도 좀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다른 시민분들도 이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골칫거리였던 현수막. 이제는 친환경 소재 활용으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2002년 개통 이후 유료로 운영된 수정산 터널 통행료가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2027년 4월 19일부터 무료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산 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이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정산 터널은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 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민자 유료도로로 운영됐습니다. 부산시는 이후 수정산 터널 사업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 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3자녀 이상 7세 이하 취약 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숙박비와 교통비, 입장료 등 가족 여행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고 수영구 거주 기간과 여행 계획서의 충실성, 소득 기준 등에 따라 20가정이 선정됩니다. 부산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향후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동북아 물류 거점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부산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조기 착공했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에 따르면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부산 송정나들목에서 동김해 분기점까지 12.8km 4차로 규모입니다. 현재 부산신항 나들목에서 동김해 분기점까지는 40분가량이 소요되지만 도로가 개통되면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사는 3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부산신항과 화목나들목, 동김해 분기점이 신설되고 교량 13개와 터널 3개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죠. 길이 생기면은 그만큼 다양한 루트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은 이 시간 같은 게 많이 또 이 도로가 많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죠. 지금은 이 도로를 타래 가락대로 타가지고요. 대동 안 가려면 동김해로 빠지는 데 있거든요. 한 700m 먼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양산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래 하면 양산으로 갈 필요 없죠. 이쪽으로 갈 필요 없죠. 섰다 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가는 게 훨씬 기름이 덜 먹기 때문에 보통 고속도로 많이 탑니다. 대형차들은.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과 출퇴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절되는 마을 진출입로 개선 등 잔여 공사는 2032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시골을 생각하기 마련. 하지만 이곳 용호동엔 푸른 바다를 지천에 둔 도심 속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대신 커다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싱싱한 버섯과 각종 채소가 자라는 걸 볼 수 있는 이곳. 바로 전정욱 대표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입니다. 일단 저희는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ISO 냉동 컨테이너로 스마트팜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 표고와 다르게 저온성 표고버섯은 사실 키우기가 힘듭니다. 4에서 15도 사이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이 습도가 80%를 요구하다 보니까 좀 키우기가 어려운, 일반 표고보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저희는 근데 냉동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키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많은 작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표고하면은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좀 접근성도 좋아서 기업에는 사실 수익도 있고 국민들에게는 건강을 줄 수 있는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SO 냉동 컨테이너는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40피트 약 9평에서 한 달에 200에서 250kg 정도가 수확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마트에 1차 벤더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유통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 등 다양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서 매출이 1억이 한 달에 넘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가깝게 신선한 농작물을 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도시농업. 특히 전정욱 대표는 남편과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화 규격에 맞춰 제작된 ISO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냉동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농업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이동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농촌에 보면 우리가 전용동지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설건축물로도 쉽게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물 재배사로서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다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 농업하는 데에서는 면적의 어떤 작은 면적이지만은 쉽게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단열이라든지 항원 항습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우수한 구조체입니다. 특용작물의 버섯에 국한되지 않고 작물의 어떤 엽채류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또 이러하게 되면은 양해까지도 공급해야 되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톱밥돼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환경 인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은 자동화, 통합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저렴하게 또 보고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의 효율화를 해서 IBS라는 빌딩 제어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좀 독창적으로 하고 있고요. 훌륭한 기술력으로 폴란드의 푸드뱅크와 계약을 맺으며 ISO 냉동 컨테이너 스마트팜 수출에도 성공한 전정욱 대표.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체험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며 선행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I was lucky to come and visit the smart farm today in Busan and was very impressed with the technology, the care and concern for the environment, for the future of our planet. The technology was impressive. And later on we got to even try the food,
Normally, I'm not much of a mushroom fan, but today the mushrooms were very delicious. So yeah, I can highly recommend the experience and the food as well. 남다른 발상으로 도심 속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전정욱 대표. 그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실버 스마트팜 단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이제 암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지내는 게 단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실버팜 단지 안에서 내가 좋은 먹거리를 직접 키워서 혼자만이 아닌 그 여러 이제 그 함께하는 분들이랑 같이 그 좋은 식탁과 좋은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실버팜 단지를 만드는 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